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안과에서도 IPL이 굉장히 유용한 건성한 치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원조는 피부과에서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IPL에 대해서 한번 또 좋은 강의 해주실 분을 모셨고요. 이도영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의학 박사이시고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전문이시고 또 대한피부과의사회 학술이사, 코리아 덜마 2024 학술이사, 또 힐하우스 피부과 건대점 대표 원장으로 계십니다. 자, 이도영 원장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하우스 피부과 건대점의 이도영이고요. 비욘디는 예전부터 저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유명하신 원장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프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삼영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저한테 이제 처음에 우리 이제 같이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피부과와 안과, 뭔가 이제 공통되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이 IPL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이제 안과에서도 쓰고, 그렇죠. 피부과에서도. 저는 진짜 뭐 주력 제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안과에서도 팔방미인으로 쓸 수 있는 이 IPL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피부과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제목이 아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는 피부 광학의 관점에서 본 IPL과 스킨 브라이트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 피부과에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뭐 칙칙하고, 그다음에 어둡고 건조하고, 그다음 주름진 이런 피부를 맑고 화사하고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저희 외래들에 오십니다. 누가 봐도 이 위에보다는 이게 안 되는군요. 네, 위에보다는 아래쪽이 되기를 원해서 오시죠. 그래서 이 재밌는 논문이 이제 피부과에 있어요. 피부결, 피부톤과 매력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결과 톤이 균일하면은 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고,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생식력과 건강함의 단서. 네, 이렇게 피부결이 균질하고 톤이 균질하신 분들은 보다 좀 더 이제 어필이 되는 거죠. 매력적이라는 거고. 또 다른 재밌는 논문인데요. 비슷한 논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피부톤이 균일하면은 보다 매력적이죠. 건강하고, 근데 동안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늠하는 그런 그 연령 자체도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이 논문에서 밝힌 이 연구인데요. 이 평광 이미지입니다. 그다음에 멜라닌이 있고 헤모글로빈을 각각 나눠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왼쪽 뭔가 이제 균일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그 피부잖아요. 이 예상 나이는 49세고요. 그다음에 뭔가 균질한 이 피부는 예상 나이가 21세입니다. 그러니까 피부톤이 균일하면 보다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동안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부과에 이런 상태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브라이트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브라이트닝, 이제 화이트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화이트닝은 이제 뭔가 얼굴이 하얘지는 거를 화이트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브라이트닝은 그거에 더해서 뭔가 좀 더 상위 개념, 그러니까 화이트닝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브라이트닝이라고 하는 거는 비단 화이트닝, 얼굴이 뭐 하얘지고 색소가 조금 없어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피부톤이 조금 더 고르게 변하고, 그 다음에 뭐 색소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피부결 이런 것들도 좀 고르게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피부의 브라이트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피부톤 말씀을 계속 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피부톤을 무엇이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색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멜라닌성 혹은 비멜라닌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멜라닌성의 이런 그 피부색의 결정 인자는 멜라닌이에요. 네, 멜라닌은 이제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거랑
피오멜라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멜라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은색, 갈색 요거와 연관된 것들이 유멜라닌, 그 다음에 붉은색 혹은 노란색 이런 거랑 연관된 게 페오멜라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헤모글로빈, 그 빨간 거를 대변되는 헤모글로빈도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는 그런 인자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카로틴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 피부색을 결정하는 그런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볼게요. 멜라닌. 우리 어두운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멜라닌 소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멜라닌 소체가 일단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 내에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밝은 피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막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멜라닌 소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진하죠. 그 다음에 아시안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작은데 막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 유로피안 혹은 코케시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백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많이 모여 있어서 이제 멜라닌 세포 자체는 전 인종을 통틀어서 모두 다 개수가 같거든요. 근데 멜라닌 소체의 개수, 크기, 그다음 분포 이런 거에 따라서 피부색이 이제 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헤모글로빈 볼게요. 얼굴 붉으신 분들 많잖아요. 뭐 미스 홍당무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이제 우리 적혈구 안에 있죠. 적혈구 안에서 이제 산소를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적혈구가 우리 폐에 가서 산소를 머금게 되면은 좀 빨개집니다. 산화가 되면은 붉은색을 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온 몸을 돌고 돌아서 이제 그 산소를 조직에 이제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푸른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각각 헤모글로빈은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카로틴. 네이버에서 퍼온 건데, 귤 많이 먹으면 피부 진짜 노래져요. 뭔가 최근에 많이 먹었는데 노래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노래집니다. 이렇게요. 네. 노래지시거든요. 많이 노래집니다. 많이 노래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녹황색 채소에 되게 많은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은 그렇게 노랗게 좀 변해요. 특히 이 피부가 좀 두껍고 한 손발바닥이나 뭐 코 주변 뭐 이런 데가 좀 노래지고요. 돌아갈 수는 없나요? 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섭취하는 양을 줄이면은 뭐 짧게는 몇 시간 혹은 뭐 몇 달이면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피부색의 결정인자 멜라닌,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카로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각각 양이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이렇게 피부색이 변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뭐 이제 병원에서, 네, 의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헤모글로빈하고 사실은 멜라닌이에요. 그래서 뭐 헤모글로빈 늘어나면 얼굴 빨개지고 멜라닌 늘어나면 얼굴이 검해지는데, 이거 두 개 다 늘려놨더니 그 이제 한 430명 요 연구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더니 여기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네. 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런 피부를 요렇게 해주세요. 결국은 이제 멜라닌, 헤모글로빈이 좀 주는 반응으로, 물론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죠. 저 멜라닌 줄여주세요, 헤모글로빈 줄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결국은 이쪽 피부를 만들어 달라고 오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는 게 좀 더 매력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를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빛은 피부를 어떻게 통과하나. 빛이 이제 피부에 이제 왔어요. 네, 오면은 일부는 이제 피부 표면에서 반사가 됩니다. 네, 거칠거칠하면은 더 반사가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반사되지 않은 빛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온 빛은 일부는 이 그 멜라닌, 표피층에 멜라닌이 굉장히 많거든요. 멜라닌의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일부는 또 들어오고요. 일부 들어온 빛들은 이제 헤모글로빈, 우리 혈관에 흡수가 되는데 거기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에 흡수가 되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 콜라겐 파이버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굴절이 되고 산란이 되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온 애들은 이제 결국은 이 그 패층, 지방층에서 굴절이 되거나 반사가 되거나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표면 반사라고 하는 거와 표면 하 반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까 표면 반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표면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표면 하 반사라고 하는 거는 이 안쪽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안쪽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이겁니다. 그래서 표면 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표면 하 반사가 조금 더 은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개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중요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중요한 그 발색단 두 개가 멜라닌하고 헤모글로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음영을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면 하 반사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표면 반사를 입혀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얼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서 좀 뭐 자연스러운 얼굴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더라고요. 보면은 표면 반사만 있을 때는 보시면은 피부 표면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공, 피부결, 젠주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눈에 띄게 되고요. 표면 하 반사를 늘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뭔가가 환하고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한 것처럼. 네. 그러면은 자, 노화된 피부는 칙칙하고 어두워지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피부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피부결이 거칠어요. 건조하고 주름도 많고.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서 반사되는 게 되게 많겠죠. 그 다음에 색소 침착도 되게 많죠. 그 다음에 혈관도 많이 늘어나 있죠. 그 다음에 콜라겐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표면 반사는 늘어나고 표면 하 반사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이 얼굴을 요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요렇게 피부가 화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빛이 피부 안으로 들어와서 보다 많은 빛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아까 요 관점에서 보면은 반사를 조금 줄여주고 그다음에 안쪽에서 뭔가가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올 수 있게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오려면은 이 안쪽에서 흡수가 되게 적어져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피부를 좀 화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표면 반사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습이 되게 중요하고요. 보습에 바르면 맨들맨들이잖아요. 피부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피부 결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 하 반사를 늘리려면은 그 피부 안쪽에서 흡수가 되는 거를 줄여줘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멜라닌,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피층에서 많이 이제 튕겨져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콜라겐이나 이런 탄력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IPL이잖아요. IPL이라는 거는 인텐스 펄스드 라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말로는 다파장 섬광등 광선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400에서 1200 나노미터의 그런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빛을 그 방출하는 그런 섬광등 장비예요. 섬광등이라는 건 그 플래시를 생각을 하면 돼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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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고, 그래서 특수고안된 컷오프 필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필터 숫자 이하의 파장은 방출되지 않고 그 이상의 파장의 빛만 방출되는데, 요거는 설명을 드릴 거고, IPL과 그래서 레이저. IPL은 사실은 레이저가 아니에요. IPL은 이제 여러 가지 빛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레이저는 한 가지 파장의 빛만 나와야 돼요. 근데 IPL은 여러 가지 파장의 빛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레이저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IPL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빛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컷오프를 하면은 여기는 버리고 요 뒤에 것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이제 그 흑광도라고 하는 아까 헤모글로빈, 멜라닌 이런 것들이 잘 흡수가 되는 그런 파장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장대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이런 레이저들이 개발이 되고 레이저들이 쓰이게 되는데, IPL은 그냥 두루두루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컷오프를 하면은 점점 그 이상의 빛만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파장이 길어지면은 이제 뭐 깊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뭐 이 짧은 파장대에서는 여드름, 뭐 그다음에 중간대에서는 뭐 혈관, 색소,
그다음에 제모에도 이용이 되고 합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이 그 아까 플래시 같다 그랬잖아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뭐 이런 방식으로 그 IPL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펄스 조사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뭐 우리 입맛에 맞게 효과에 맞춰 가지고 좀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사 시간과 조사 시간 사이에 요 기간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관 지연 시간이 있으니까 피부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우리 표피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 아까 뭐 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표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성 병변, 뭐 흑자라고 하는 거, 검버섯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주근깨 이런 데 좀 쓰이게 되고, 혈관 병변, 뭐 모세혈관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사라고 하는 그런 질환, 혹은 여드름 붉은 자국 이런 데도 효과가 꽤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 자체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모 이런 데도 사용이 되고, 뭐 주름, 큰 모공, 피부결 처짐 이런 데 사용을, 그러니까 탄력 증가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3개,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이트닝을 위해서 중요한 거 3개는 일단 색소, 혈관, 그 다음에 탄력이기 때문에 그거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우리가 레이저가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는, 레이저 빛이 이렇게 광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발색단이라고 하는데 머금게 돼요. 머금게 되면 거기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열에 의해 가지고 걔가 뻥 하고 파괴가 되는 게 원리입니다. 근데 색소 같은 경우는 이제 멜라닌 소체, 여기에 먹혀서 여기서 열이 발생해서 뻥 하고 터지는 거. 그다음에 혈관은 이제 그 헤모글로빈이 타겟인데,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어디 있어요? 적혈구에 있잖아요. 적혈구는 이제 파이프를 돌아다니죠. 혈관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돌아다니는데,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열이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주변부 혈관으로 열을 전달을 해줘서 혈관이 익어요. 그러면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주름 피부결은 이제 이 열 에너지가 우리 피부에 있는 섬유 모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이제 콜라겐도 만들어내고 엘라스틴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되거든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이제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소 치료를 하게 되면, IPL로 색소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병변이 이렇게 있었으면 처음에 한 며칠간 이렇게 좀 짙어져요. 딱지가 생깁니다. 딱지가. 그래서 환자분들은 원장님 일단은 지난번에 뭐 그 검버섯이 더 짙어졌다가요, 그랬다가 떨어지면서 되게 깨끗해졌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편이고, 이게 점차 이렇게 응축돼서 그다음 딱지가 져서 떨어져 나오면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임상 사진들 보면은 이분 색소도 좋아지고 뭐 피부 결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보면은 주름도 좀 좋아졌잖아요. 그다음에 혈관 이런 것들도 IPL 치료를 통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을 뺄 때는 IPL을 사용을 하지 않고 CO2 레이즈를 쓰나요? 그렇죠. 네. 그 내용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IPL 색소도 좋아지고 혈관도 좋아지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이거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네. 근데 자, 부작용이 그러면 없을까?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데, 가장 뭐 흔하게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바로 화상입니다. 화상. 이게 다 지금 이 네모난 게 IPL 그 팁 모양대로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화상들은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환자인데, 근데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첩이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중첩을.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색소 침착이 조금 남았죠. 그래서 색소 침착 치료를 하면 물론 해결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생을 하시니까 뭐 제모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화상을 입고, 일부는 이제 어떤 분들은 과색소 침착이 남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색소 침착이 남기도 해요. 근데 과색소 침착이 치료하기는 조금 더 편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IPL 화상,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썼을 때, 지나치게 짧은 필터 파장을 썼을 때, 짧은 펄스폭을 썼을 때, 짧은 조사관 지연 시간이었을 때, 지나치게 오버랩 했을 때, 이거 모두 다 뭔가 되게 세게 치료한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 화상 입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가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전문가, 네. 무자격제에 의한 IPL 부작용 심각하다고 2012년부터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화상 말고 또 다른 거, 기미 악화되는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IPL 치료를 했는데, 밝아지려고 IPL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얼굴이 이렇게 짙어지는 거예요. 네. 특히 숨어 있는 기미가 있으신 분들. 숨어 있는 기미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냥 나안으로 안 보이고, 맨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결국은 자외선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해줘야 돼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IPL 치료를 잘 받으시려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와서 이런 진단기를 잘 촬영을 해가지고 숨어 있는 색소가 없는지 뭐 이런 거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케이스들 보여드리면은 요 지금 이분은 여기 나이키 모양으로 이 기미 있으시거든요. 기미가 있는데 기미가 있는 거를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기미를 IPL로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 필터를 잘 선택을 하고 에너지를 잘 선택을 하면 IPL로도 기미를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색소 치료한 거죠. 이렇게 검버섯들 이렇게 있고 잡티들도 있고 이런데 요 딱 한 번 치료한 거거든요. 네, 좋죠. 네, 많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도 네, 요 이렇게 검버섯 있고 막 색소가 엄청 많은데 딱 한 번 치료하신 거예요. 여기 약간 딱지 아직도 흔적이 조금 있긴 한데 이거 탈락되면서 더 좋아지실 거고, 자외선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빠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저색소기는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다 채워지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산화탄소 레이저 말씀하셨어요. 네. 점 뺄 때.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지루각화증이라고 해가지고 나이 드시면은 그 갈색으로 얼굴 위에 이렇게 좀 약간 요철이 있으면서 튀어나온 그런 병변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검버섯인가요? 우리가 지루각화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보릭 캐로토, 영어로는 세보릭 캐로토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통 치료를 할 때 말씀하신 이산화탄소 레이저 혹은 어비움 레이저 같이 이렇게 뭔가를 좀 깎아주는 레이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깎아주는 레이저를 썼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열 손상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깎으니까. 엄청난 열을 줘가지고 깎아내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그 부위가 빨개져요. 레이저 하고 나면은 그 부위 빨개지고, 그 다음에 어떤 관리가 또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색소 침착이 올라오기도 하고, 자외선 차단을 잘 못하거나 관리가 잘 안 되면.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지루각화증 치료를 할 때도 IPL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날짜 보시면은 2월 6일, 그 다음에 후는 2월 19일, 이 2주 만에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산화탄소 레이저라든지 어비움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 썼으면은 분명히 여기 지금 있던 자국대로 다 빨간 자국이 있었어야 될 텐데 지금은 현재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IPL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롱펄스 KTP라고 하는 레이저를 제가 뭐 병합을 해서 치료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표피랑 진피 경계부가 그냥 지가 알아서 쫙 하고 갈라져서 딱지가 져서 딱지가 딱 떨어져 나오면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다운타임이라는 거를 최소화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할 수 있어가지고 요런 지루각화증은 진짜 IPL로, 그 다음에 뭐 병합 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엄청 빠르죠. 빠르고. 네네네. 그다음에 CO2 레이저를 하면 딱지도 심하게 지나요. 그 딱지라기보다는 이제 상처가 생기죠. 상처가 깎고 열로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상처가 생기니까 우리가 듀오돔을 붙이잖아요. 인공 피부를 붙이는데 지금 저 방식으로 하면 그냥 연고만 발라주시면. 그러니까 얼굴에 이게 그 조금씩 잘라 붙이신 분들은 CO2 레이저를 그렇죠. 뭔가 한 경우가 CO2든 많나요? 어비움이든 뭔가 깎는 레이저를 하신 거고. 얼굴에 한 100개쯤 붙이고 오신 분들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제 방식대로 하면은 네. 그냥 연고만. 왜냐면 자연적으로 딱지가 생기거든요. 네네. 예. 요게 그 딱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뭐 붙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수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뭐 장점이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은 이제 제가 IPL을 몇 번 했는지 참 기억도 안 납니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2020년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 뭐 시도 때도 없이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치료를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색소도 많이 좋아지고 빨간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아지긴 좋아졌다. 네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젊어 보이잖아요. 음. 네. 이분이 89세인가 그렇거든요. 아, 네. 이거 뭐 한 60대라고 해도 믿을 만한 네. 정도로 만들어드렸고, 네. 네. 피부 결도 보면은 네. 음. 훨씬 더 개선이 된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만족해 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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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강의 요약을 해드리면 스킨 브라이트닝을 위해서는 아까 음. 표면 반사를 줄이는 거, 보습, 그 다음에 피부결 개선, 그 다음에 음. 표면 하 반사를 늘리는 거, 발색단의 감소, 그 다음에 그래서 멜라닌, 헤모글로빈 줄여주는 거, 진피층 산란의 증가, 그리고 콜라겐을 늘려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이가 먹게 되면은 이 위에서 반사, 이런 난반사 때문에 많이 이제 밖에서 반사, 표면 반사가 일어나고 안에 들어오는 빛도 줄고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빛이 줄어서 칙칙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면을 좀 정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멜라닌도 좀 줄여주고 헤모글로빈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콜라겐층을 좀 뭔가 자극을 줘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보다 많은 빛들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다 많은 빛들이 피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보다 이제 화사한 그런 피부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모든 것들은 저는 이제 IPL을 기본으로 하고 뭐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시술들도 병합을 하지만 제 색소 치료의 이제 베이스 근본에는 IPL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제가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예요. 그렇죠. M22 루메니스가 굉장히 레이저를 잘 만드는 회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IPL 아까 이제 인텐스 펄스드 라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처음 개발하는 회사가 루미니스예요. 그렇죠. 1993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벌써 IPL뿐 아니라 다양한 레이저들을 정말 잘 만드는 노하우가 만들죠. 있는 그런 네네네. 회사인 것 네네. 같고. 맞습니다. 그렇죠. IPL이 보면 여러 가지 적응증이 있는데 다양한 필터로 이게 레이저 아까 질문 주신 건데 IPL은 레이저예요? 하고 질문 아까 네네네. 말씀 주셨는데 네. 레이저가 아니다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네네네. 레이저는 단 파장을 그렇죠. 쏴서 네네네.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거는 다 파장인데 컷오프를 해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것만. 타겟을 네. 깊이도 또는 뭐 헤모글로빈이든 멜라닌이든 네. 타겟을 정해서 네. 속에 그 결과를 거두고 그렇죠. 부작용은 줄이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흡수를 많이 되게 그렇죠. 되면 부작용이 네. 생기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효과만 가지고 오겠다. 맞습니다.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흑광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자른다 그러면은 여기는 멜라닌 흡수도 많이 될 거고, 그렇죠? 헤모글로빈 흡수도 많이 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자른다 그러면은 멜라닌에 조금 더 선택적으로 흡수가 될 거고, 뭐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이제 컷오프 필터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시술이 IP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도 뭐 편의상 IPL 레이저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부과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뭐 레이저 시술 받았다라고 하니까 네네네네. 피부에 뭐 이제 그쵸 레이저라고 하지만 이제 레이저는 아니다. 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안과에서 쓰는 그 IPL 지금 M22 필터로는 590 나노미터가 있고요. 네네. 또 아크네 필터가 있고 네. 또 그 저기 헤모글로빈에 반응을 하는 네. 그런 필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바스큘라 필터, 쓰시는구나. 그것들을 주로 네네.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아까 그 적응증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안과에서도 건조증 치료로 굉장히 효과가 그렇죠. 좋다. 네네. 그것도 사실은 피부 치료를 받다 보니까 건조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사실 의학에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작용은 아닌데 이게 예상되지 않은 그런 순기능이 있어서 안과에서 정말 많이 쓰게 된 거죠. 네. 미녹시딜. 그렇죠. 네. 미녹시딜도 그렇고. 막 혈압약을 먹었더니 그렇죠. 막 머리가 막 터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이랬어. 그래서 혈압약으로는 네. 성공을 못했지만 네. 오히려 더 대박이 나고. 났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전립선 약도 복용을 하다 보니 머리가 나더라. 네네. 그래서 이제 프로페시아라든지 그렇죠. 또 아보다트라든지 이런 네네네. 약들이 쓰이죠. 그래서 네. 안과에서 오히려 피부과의 이제 고마운 부분인데 건조증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안과 의사들은 사실 뭐 눈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지
뭐 건조한 거는 사소하게 여겼단 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의 질에 대해서 조금 경시했던 경향도 있고 사실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네네. 뭐 인공 눈물 넣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다 네.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IPL 치료나 또 여러 툴들이 있는데 아까 눈에 그 기름샘을 녹여주고 배출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치료 방법도 있고 또 아까 그 눈에도 눈꺼풀 주변에 그 나쁜 혈관들이 생겨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네네네. 뭐 로자세아라든지 그렇죠. 또 다래끼도 심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다래끼 치료로도 IPL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는 뭐 제모 목적으로 쓰진 않아요. 이게 잘못 쓰면 이게 눈썹 그렇죠. 빠지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필터들을 내 적응증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또 안과 의사 또 피부과 의사를 찾아서 그렇죠. 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이게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M2 이제 그 안구 건조증에 허가받은 IPL이 딱 종류가 있죠. 그렇죠. 전체 IPL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특정- 피부과 IPL들이 안과에서 이제 사용되고 네, 네, 네. 있는데 그 특정 이제 회사들 아마 이제 음. 윤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회사에 같은 IPL 쓰고 그 루메이스 네, 네, 네. 그걸 쓰고 있는데 네. 저는 무서워서 그런 네. 거는 트라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눈은 그렇죠. 눈의 눈은-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측면이 그래서 있어서, 사실 네. 또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사실 뭐 피부과 치료를 해드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네. 사실 레이저 갔다 해도 뭐 오신 분들 뭐 피부톤 개선을 위해서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네, 네. 뭐 저는 괜히 했다가 네, 네. 긁어부스러 만들 수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생각보다 조율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필터도 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 시간을 얼마 할지,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큼을 쉴지, 그렇죠. 컷오프 에너지 얼마로 할지. 파장을 얼마나 그렇죠 길게 그렇죠. 하고 중간에 네, 네, 풀타임을 네, 하고 네, 네. 이게 파바박 하고 3번 나가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걸 다 조절을 줄 세부적으로 할 있지.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좀 진짜 잘 쓰면은 정말로 너무 좋은 장비 같아요. 네. IPL은. 그렇죠. 그래서 피부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한국에는 아마 한 2000년대 중반쯤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붐이 쫙 일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IPL이 정말로 되게 많이 쓰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흘러간 옛 장비처럼 좀 등한시가 사실은 조금 그 됐었거든요. 피부과에서 별로 안 쓴다고 네, 또 네. 들었어요. 안과에서 더 많이 네, 쓴다고. 한동안 좀 네. 안 쓰다가 네. 근데 저도 요새 참 되게 그러니까 신기하게 느꼈던 게 작년 요맘때만 해도요 그 L 회사 본사에 중고가 되게 많았어요. 아. 근데 지금 중고가 없대요. 그래요? 요새 개원하시는 분들이 어. IPL에 대해서 네. 뭐 이제 안과일 수도 있고 네. 피부과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에 되게 다시 조금 관심을 가지는 장비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잘 쓰면은 피부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좋아지고 화사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네, 자, 그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네. 김정환님께서 눈이 뻑뻑한 이건 제 질문이네요. 네. 눈이 뻑뻑한 건조 증상이 심해서 치료 방법을 찾던 중 IPL 치료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치료하는 원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이봄이라는 눈에 있는 기름샘이 정상적으로는 내 체온 36.5도에서 녹아서 기름이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뭔가 염증성 변화로 인해서 굳어서 막히고 안에서 이제 곪거나 기능이 악화되면 눈물의 중요한 기름 성분이 좋지 않아지거나 배출이 안 돼서 증발이 과다해집니다. 그래서 증발형 그런 건조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해결해 주는 거고 단순히 그냥 녹여주는 거는 열만 가해도 되는데 온열 안대를 하고 클렌징을 잘해줘도 되는데 그것 이외에 그런 나쁜 혈관을 없애준다든지 그런 염증성을 줄여준다든지 뭐 헤모글로빈이라든지 멜라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서 좀 더 치료적인 효과, 좀 더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거둘 수는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꼭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이거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합니까? 네, 영원히 괜찮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피부과에서는 또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 주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냐? 그럼 뭐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되냐? 일단 나중에 또 얼마나 해야 되냐? 네. 네. 네.
좋아질 때까지 받는 거죠. 아, 그렇죠. 사실 일단은- 뭐 정답은 없는데 이제 또 너무 자주 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어느 맞아요.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안과적으로는 보통 한 2에서 4주 정도의 간격으로 뭐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한 4에서 6회 정도를 시행을 하고 네. 또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경과 관찰하다 보면 1년 동안 괜찮으신 분도 있고요. 뭐 한 두세 달 만에 또 나빠지면 부스트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피부과는 좀 어떻습니까? 피부과도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IPL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얼굴 전체를 치료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러니까 적절히 그러니까 적절한 에너지, 아주 큰 에너지 말고 한 중상 정도 되는 에너지를 굉장히 여러 패스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누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탈로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센 치료에 속해요. 그러니까 뭐 딱지가 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보통 이 2에서 4주 간격 정도로 치료를 권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보통 일단은 뭐 IPL만 한다. 뭐 그러면 일단 한 3번 정도 하면은 대충 IPL로 없앨 수 있는 것들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IPL로 없앨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굵은 혈관, 너무 옅은 색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IPL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IPL은 그냥 두루두루 잘하는 그런 친구지 얘는 딱 그거에 딱 특이적으로 잘하는 아이는 아니라서 IPL 몇 번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들은 그건 IPL을 지속한다고 효과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춤형으로 레이저가 단파장, 단파장에 딱 그 네네네. 효과를 노리는 네. 네. 레이저가 들어가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은 건대점에 계십니다. 네네네. 힐하우스 건대점. 네. 네. 그리고 제이크룸님 홍조와 모공이 줄여들려면 어떤 레이저를 받나요? 홍조, 모공 일단은 이 IPL도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고 모공도 줄어듭니까? 모공도 좀 줄어들 수 있죠. 이제 모공이 생기는 원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을 때 모공이 피지가 빠져나오는 길이거든요. 피지 분비가 많으면은 일단은 모공이 조금 늘어나고요. 두 번째로 탄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모공이 그러니까 피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흐물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넓어지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피지 분비를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탄력을 늘려주면은 이제 모공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IPL도 모공 전문적으로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IPL도 도움이 되고 또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모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 루메니스 회사의 리사 FX라고 하는 그 어비움 글라스 레이저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과에서는 그렇게 쓰진 않지만 IPL하고 요거 두 개 병합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조와 모공 만약에 이제 강의 외적으로 저한테 홍조와 모공으로 상담을 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바늘 고주파 치료를 권유를 드리겠어요. 바늘 고주파 치료? 네. 그러니까 아주 바늘을 미세한 찔러서? 바늘침이 이제 뭐 25개, 49개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기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피부에 찔러서 전기를 통해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피부에 있는 혈관들도 조금 이제 응고가 되고 그다음에 그 자극에 의해서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탄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바늘이 그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바늘 여러 개가 있어요. 좀 아프겠는데요? 다 기술이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아까 그 슬라이드 중에서 네. 오늘 강의 핵심을 굉장히 좀 쉽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표면 반사를 줄이고 그죠? 그 표면 하 반사를 늘리면 피부톤이 개선이 된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표면 반사가 거칠면 많이 생기는데 때를 열심히 베끼면 어떻게 되나요? 각질. 때를 열심히 베끼면은 피부가 망가지죠. 망가집니까? 네네. 이거 진짜 네네. 피부과 의사가 정말로 그 환자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때 밀지 마세요. 이게 피부 때미는 거 그럼 좋지 않은 거예요? 네. 저는 네. 제가 16년 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의 딴지 16년 차고 이제 네. 피부과를 전공하기 시작한 건 20년이 됐는데 네. 저는 20년 동안 때를 단 한 번도 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밀었거든요. 네. 저는 피부과 선생님한테 컨설트를 받은 건 아닌데 네. 때를 밀면서 오히려 진피에 손상도 줄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냥 샤워하는 정도로 샤워하는 충분하다. 정도 맞아요. 네네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때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묵은 각질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각질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한 2주면은 그러니까 겉에 생긴 각질은 한 2주면은 자연적으로 탈락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되니까. 네. 무리하게 이거를 벗겨낸다.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에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거든요. 지질로 구성된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호막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막을 없애면은 이제 네, 외부에서 자극되는 것들은 많이 잘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우리가 피부가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네.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수분이 촉촉하지 않아지겠네요. 그렇죠. 보습에 반대되는 그렇죠. 개념이네요. 비닐하우스에 구멍이 네. 막 뚫려 있으면 비닐하우스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때는 절대로 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자, 아까 말씀하신 그 개념, 그러니까 때를 밀면 맨들맨들해지는 건 맞습니다. 네, 맞지만 그거는 좀 과한 맨들맨들함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망가뜨리면서 가는 맨들맨들함이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네. 거기다가 물 뿌리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보습제를 도포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각질이 일어났다. 각질이 일어났네? 각질을 벗겨버려야지가 아니라 각질, 제 관점에서는 각질을 이거를 보습제로 눌러버려야지. 각질 있을 때 그 보습제 바르면은 맨들맨들해지거든요. 좋아지고. 네네네네. 연화 효과가 있나요? 연화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똘똘한 보습제의 상용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담으로 이런 얘기 드려도 되지 모르겠지만 저희 힐하우스 피부 텐텐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네. 얼마 전에 올린 동영상에 네. 동안을 네. 이제 유지를 하는 사실은 이제 윤 원장님이랑 저랑 동기예요. 동기였고 한 20년 전에는 제가 더 들어 보였죠. 네네. 학생 때는 제가 더 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과가 되고 나서 이제 약간의 좀 신경을 좀 쓰시는 거죠? 아니 뭐 그냥 네. 루틴이니까요. 네. 제 일상이니까. 네네네. 누가 저기 동료 의사 선생님들이 좀 피부 치료도 해주시고 하십니까? 제가 합니다. 아, 직접 하세요? 직접 보고? 네, 직접 하는 경우도 네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과 선생님은 눈이 좋으셔야 되고 네, 피부과 의사는 피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좀 이것저것 네. 좀 받고 그러는데 근데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보습제였어요. 네, 똘똘한 보습제를 잘 쓰면요. 이게 표면 반사라고 하는 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반지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반지 처음에는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근데 네. 생활 기스들이 생기면은 이제 그 반짝반짝함을 잃어가죠. 네. 그게 이제 표면에 기스가 많아서 표면 반사가 늘어나고 난반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매끈하게 우리가 폴리싱을 해주면은 다시 그 원래 빛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습이라고 하는 그 장점뿐만 아니라 네. 얼굴에 윤이 나게 은은하게 광이 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습제 평소에 잘 사용을 하자. 네. 또 그런 말씀이셨네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누가 더 동안인지는 또 시청자 여러분의 근데 사실 여기서는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게 나오는데 네. 실제 톤은 좀 그렇죠. 네, 저도 네. 이제 나이를 속일 수는 아, 없으니까. 네네. 뭐 제가 네. 더 들어 보였었어요. 저는. 네. 오늘 또 이렇게 그 좋은 재미있는 강의를 이도영 원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네. 저도 사실 뭐 늘 IPL을 사용하고 오늘도 쓰고 매일 쓰는 그런 장비인데, 피부 개선을 위해서 오늘 뭐 핵심만 딱 말씀해 주시면 아까 그 표면 반사를 줄이고 표면화 네. 반사를 느리자. 네. 그리고 IPL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멜라닌과 헤모글로빈을 줄이고 까맣고 빨간 거 줄여주는. 그렇죠. 그냥 IPL만 핵심. 주구장창 해도 얼굴 톤은 확실히 밝아지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멜라닌도 좀 줄여줄 수 있고 네. 헤모글로빈도 좀 줄여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피부 탄력이 늘어나면서 표면 하 반사가 늘어나면서 은은하게 좀
광이 생긴다. 뭐 이렇게 콜라겐도 보시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럼요. 네. 네네. 그런 보고들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부작용이 사실 크게 아까 그런 부작용들은 저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뭐 안과에서 사용하는 그 IPL 에너지는 굉장히 낮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또 그 부작용이 적은 장비를 쓰기 때문에 네. 사실 크게 부담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럼 또 원장님 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비욘디 첫 네. 촬영인데 벌써 50분이 훌쩍 지나갔네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와서 제가 가진 썰들을 좀 풀어볼 수 있는 네, 학술 이사도 맡고 계시고 네네. 또 다양한 활동하고 계셔서 네네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또 재미있는 주제로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